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탄소 중립이 글로벌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대출을 유동화하는 방식의 녹색 금융 상품을 도입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세편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올해 유독 길고 더운 여름을 보냈는데요. 기후변화가 미래의 불확실한 리스크가 아닌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친환경 전환의 필수인 녹색금융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소기업 녹색 전환, 그린 CLO 도입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입니다. 여기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이 나와 계신데요. 지속가능 성장 기획팀의 박상훈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지속가능 성장실 지속가능 성장 기획팀의 과장 박상훈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ISSB의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도입 발표 등 국제사회 탄소 배출 관련 규제 도입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R200 선언도 확산되면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생산 구조 전환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서 국내 대기업들은 회사채 발행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열악한 자금 조달 여건과 저탄소 전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여전히 관련 투자에 소극적인데요. 중소기업의 친환경 기술 도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그린 CLO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정확하게 그린 CLO가 뭐죠? 네. 그린 CLO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CLO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CLO는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즉 대출 담보부 증권의 약자로 은행들이 취급한 대출 자산을 모아서 이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자산 유동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증권의 신용을 강화하고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린 CLO는 은행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한 녹색 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녹색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체계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녹색 전환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린 CLO 제도가 좀 잘 운영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린 CLO 제도의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린 CLO 발행에는 은행, 특수목적기구, 보증기관, 외부 평가기관, 그리고 채권 인수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필요하고요. 정책당국은 녹색금융 인증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그린 CLO 발행 관련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산 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기존의 녹색 전환 지원 정책 사례, 그리고 그린 CLO 제도의 차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유사한 사례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녹색 TCBO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CLO가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 또한 공공재원과 자본시장의 투자자금을 활용하여 저신용, 중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예산의 규모 그리고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 주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다수의 중견, 중소기업으로 확장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린 CLO는 적격 대출 심사에 은행 대출 심사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정부 등의 재정 지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마지막으로 다수의 소규모 중소기업 대출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산 유동화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제도 같은데 그린 CLO 당장 진행시켜! 당장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린 CLO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될까요? 그린 CLO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기초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 대출의 취급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네. 현재는 제도화된 녹색금융 분류 체계의 부재로 은행들이 이를 본격적으로 취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녹색 대출을 판매 공시하는 경우에 그린워싱 논란 등으로 법적 리스크 또는 평판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이 2024년 중에 발표를 목표로 녹색 여신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침이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고 신용시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녹색 여신 관리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린 CLO 제도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이미 검증된 설비 대출만을 대상으로 그린 CLO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여신 관리 지침이 발표된 이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양전지 등 재생에너지나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등 2차 전지류는 상용화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설비들은 제조와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투자 자금 산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린워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들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담당 직원이 친환경 여부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또 설비 제조 기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설비를 도입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네. 지금 완전 확고율이 완전 불타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그럼 제가 또 고려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대출 실행 시와 채권 발행 시에 중복으로 소요되는 녹색 인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증 절차 간소화가 선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과 은행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초기 신용 보강 재원을 지원하는 등의 추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 CLO가 도입된다면 중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용 자금 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CLO 활성화 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동안 중소기업은 설비 투자 자금 조달을 주로 은행의 단기 대출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린 CLO가 도입된다면 필요 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중장기로 조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녹색 투자처를 제공하고 국내 녹색 금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BOK 이슈노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세편살은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